자, 세 번째 이 F 펑션, 프레넬, 반사를 표현을 한다고 했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식은 이제 프레넬 슐릭 근사식입니다. 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고요. 자, 뭐 H.V 있는 거, 이제는 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거는 그냥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제 하나 모르는 값이 뭐냐면, 자, F0가 있습니다. 자, 저 F0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요거는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얘가 어떤 물리 현상을 근사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야지 되겠죠. 자, 얘는 아주 뭐 직관적인, 뭐 당연한 물리적인 현상을 근사를 하는 건데,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서 빛이 뻗어 나오다가 어떤 물체에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반사되는지를 근사한 식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빛이 부딪히면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반사되냐, 그냥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 특징은 뭐냐면, 물체를 비스듬히 바라볼 때 더 많은 반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 여름,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은 여름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은, 또는 뭐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장면 물에서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 자 볼게요. 왜 이러냐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산 같은 거는 물에 반사돼서 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부분은 물에 반사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있는 돌들이 보이죠. 자, 이게 지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저 식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일단은 볼게요. 나무하고 산에서 물에 부딪혀서 눈 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물체를 비스듬히 바라볼 때 더 많은 반사가 일어나는 게 물리적인 현상이고, 이 현상이 이미 이 식에 의해서 잘 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호수 물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산, 뭐 바닥까지 있어야 되나? 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선가 이제 빛이 들어와서, 뭐 태양빛이 되겠죠. 태양빛이 들어와서 이 산에 부딪혀서 산에 다시 이렇게 물에 부딪혀서 내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이 물 표면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구름에서 예를 들어서 물에 부딪혀서 눈 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비스듬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적게 일어난다. 자, 요 위에서 생기면 눈에 잘 안 들어올 테니까 뭐 요쯤이라고 생각해 보죠. 지금 이 물에서, 그러니까 내 몸에 가까운 쪽에 물을 생각을 해 볼게요. 구름이 여기 떠 있습니다. 이 구름에서 표면에 부딪혀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죠. 지금 이 표면을, 이 물 표면을 비스듬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름이 안 보이죠. 구름이 안 보이고 물속에서 굴절된 빛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물체에다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지만 PBR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프레넬 반사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 하고 보면은, 이 위에 보여드렸던 이 프레넬 슐릭 근사식을 이용해서 어떤 구를 렌더링해서 저 프레넬 텀만 아마 픽셀로 표현을 한 걸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비스듬한 각도에서 이 구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표면은 우리가 비스듬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고, 얘네들은 똑바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요런 비스듬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더 많은 빛이 반사돼서 밝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얘도 이 식이 한번 어떻게 돼 있나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어떻게 돼 있나가 아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참고로 제가 이 링크
뭐 PPT에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 붙여놨으니까 제가 말한 걸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H.V 얘기부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와야겠죠. 네,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H.V가 언제 1이 되고 언제 0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표면이 이렇게 있고 뷰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당연히 노멀도 이런 방향이고요. 자, H 벡터는 뷰 벡터하고 라이트 벡터의 사이 벡터라고 했죠. 자, H.V가 1이 되려면 H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H 벡터하고, 아니죠, H 벡터는 뷰 벡터하고 라이트 벡터의 사이 벡터니까 라이트 벡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H.V가 1입니다. 자, 뭐 그림이 별로 보기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H, N, V, L이 다 같은 방향일 때 H.V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V가 0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노멀 벡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만약에 뷰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H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얘가 뷰 벡터가 아니라 이 하프웨이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뷰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H.V가 0에 가깝겠죠. 자, 뷰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H 벡터가 이렇게 생기려면은 라이트 벡터, L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뭐예요? 빛이 표면에 이렇게 부딪혀서 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아까 이야기한 요런 물가에서의 상황,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의 상황이죠. 이때가 H.V가 0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V가 0일 때가 반사도가 높겠구나 라는 거 앞에 이 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의 그래프인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H.V가 0이다, 물체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리플렉션이 높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1에 가까울 때는 리플렉션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프레넬 함수의 출력값이, 그러니까 함수값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던 요 F 값이 지금은 꽤 작은 상황이거든요. 작으면은 이렇게 되고, F 값이 커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F 값이 작으면 이렇게, 커지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어찌됐건 지금 뭐예요? H.V가 0일 때 반사도가 1인 거는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H.V가 조금씩 값이 커질수록, 각도가 커질수록 반사되는 프레넬 텀이 반사되는 빛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드는 게 급격해지냐 아니면 적냐, 요거가 컨트롤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H.V가 0일 때 함수값이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F가 크면 요런 형상, 작으면 요런 형상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F0가 뭐냐, F0가 뭐냐라는 거는 기본 반사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반사도 무슨 얘기냐? 기본 반사도 자체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H.V가 1일 때 반사도예요. H.V가 1일 때 뭐라 그랬죠? 물체를 똑바로 바라볼 때. 자, 이 표면에 빛도 똑바로 비추고 있고, 내가 그걸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 반사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바로 저 F0 값입니다. 그래서 1일 때 보면은 최소한 반사도가 요만큼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이 F0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있진 않지만 지금 요 함수값이 0.07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Y축의 값이 0.07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F0 값을 0.07로 설정을 해줬으니까.
물체를 똑바로 바라본다고 반사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똑바로 비추고 물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 눈 쪽으로 반사되는 빛이 있거든요. 그 양이 물론 요때만큼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F0의 의미예요. 그리고 용어로는 얘는 기본 반사도라고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F텀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자, 이 F텀이 뭔가 이야기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것도 이제 어떤 물리적인 현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이 기본 반사도 F0라는 거는 이 물체의 재질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오른쪽 아래 표에 보시다시피, 자, 만약에 이 물질이 물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 반사도 F0가 0.02, 0.02, 0.0입니다. RGB별로, 파장별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일단 다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그게 실버, 은이라면, 이 재질이 은이라면은 기본 반사도가 0.95, 0.93, 0.88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 빛은 더 많이 반사를 하고 파란색 빛은 RGB니까 파란색 빛은 덜 반사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체를 똑바로 바라봤을 때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 이렇기 때문에 물체가 이런 색상으로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 나눠보면은 금속인 경우에는 RGB 파장별로 반사되는 색깔이 반사되는 빛 에너지가 파장별로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빛 에너지가 파장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뭐다? 색깔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RGB 파장별로 반사되는 빛의 양이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보다는, 그러니까 회색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반사되는 빛의 양을 말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현상, 이런 프레넬 반사에 대한 물체의 재질에 따른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것인가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PBR 렌더링을 할 때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근사를 할 건가라는 거죠. 자, 이 표처럼 알려진 기본 반사도 정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사실 사용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PBR에서는 이걸 더 간략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일단은 보시다시피 금속이랑 비금속이 다르잖아요. 비금속은 그냥 0.04로 퉁칩니다. 퉁쳐서 고정된 기본 반사도를 사용을 해요. 물일 때는 0.0이고 다이아몬드일 때는 0.17이라서 좀 다른데 이거를 그냥 0.04로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금속인 경우에는 이 물질들별로 기본 반사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물질의 고유 색상을 사용자가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 색상을 반사도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고유 반사도를 입력을 해서 뭐 그거를 색상처럼 사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가 이건데 그 사이의 경우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또는 0.8만큼 금속이고 0.7만큼 금속이고 그 사이일 경우에는 이 0.04와 고유의 색상, 기본 반사도를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밑에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물리적인 어떤 물체, 재질은 금속이나 비금속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의 편의성 또는 제어의 용이성을 위해서 중간값을 허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금 물체는 0.5만큼 메탈이다 또는 0.3만큼 메탈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쉐이더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0.5, 0.3 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값이 러프니스처럼 우리가 유니폼으로 줄 건데 그게 바로 이 메탈리스라는 파라미터예요. 또는 제 코드에서 아마 U 메탈리스라고 써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F0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0.04로 초기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재질이 메탈리스가 0.5다라고 하면은 이 F0 값하고 물체의 컬러 값을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체가 뭐 예를 들어 RGB 값이 10, 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F0가 되는 거는 1.04 나누기 2 0.02 0.02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 보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5만큼 메탈인 재질이다 라고 하면은 요 0.04하고 내가 제공한 RGB 값을 그 사이 값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F0를 얻은 다음에는 그냥 앞장에 보여드렸던 요 식을 그냥 적용을 해서 저 F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리턴이 아니고 요거. 자, PBR에서는 저 F텀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이 메탈릭 워크플로우란 뭐 용어가 뭐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런 중간 메탈 금속성 값을 적용을 하고 0.04로 퉁쳐서 보관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메탈릭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 이 프레넬 반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뒤쪽 이제 넘어가도록 하면은, 얘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이 내 눈에 얼마나 반사돼서 들어오는지가 달라지는 그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텀입니다. 그게 이 DFG 중에 F에 해당하는 함수고요. 함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중요한 거는 여기 F0가 뭐냐, 기본 반사도다. 걔는 물체에 빛이 똑바로 비추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나 반사가 일어나는지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근데 그거를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실제 물리적 값을 다 사용을 하자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비금속은 0.04로, 그리고 금속의 경우 어떤 색상 값을 지정을 해서 그 사이 값을 보관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도 좀 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정리 한번 하고 PBR 텍스처 이야기하고 요약하고 끝낼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